아침 안개가 천천히 흩어진다. 벤치 위에 낡은 훈장이 놓여 있다. 1990년대의 금속 광택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훈장을 집어들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훈장을 닦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라디오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오전 7시 40분. 뉴스 시간이었다. 오늘은 영웅의 날입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는 볼륨을 천천히 낮췄다. 라디오의 잡음이 길게 남았다. 기억의 불빛이 다시 켜진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은퇴한 소방관 마지막 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라디오에 다시 나온 것은 20년 만이었다. 라디오 방송국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녹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마이크는 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었다. 기자는 종이를 펼쳤다. 묵묵한 침묵이 있었고 빨간 표시기가 켜졌다.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신문사 건물 화재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기억은 선명했다.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불편했다. 기억은 아니고 냄새였지. 그 냄새는 안 빠져.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물 위를 헤엄치는 것 같았다. 어떤 냄새였습니까? 불은 냄새가 없어. 사람들이 착각해. 불은 냄새가 아니라 반응이야. 나무, 플라스틱, 인체 조직. 모든 게 동시에 타면서 나는 냄새들이 섞였어. 그걸 우리는 냄새라고 부르는 거고. 라디오가 작은 소리를 냈다. 공중파 파수신기의 잡음이 스며들었다. 기자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지만 아직 던지지 않았다. 공기는 묵직했고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어땠습니까? 그의 눈이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기억은 다시 불길 속으로 돌아갔다. 1년에 3,000건. 한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숫자였다. 20년 전 그날 밤 신문사 건물은 다른 3,000건 중 하나가 아니었다. 신문사 건물 6층에서 화재 발생. 진압 중입니다. 반복합니다. 6층 화재 진압 중. 그 신문사 건물 6층은 기자, 가족이 거주하던 사택이었다. 그는 18년간 불을 껐다. 3642번. 그중 2891번은 실패로 끝났지만 누구도 그걸 세지 않았다. 성공만 기억되었다. 6층 북쪽 복도 확인. 남쪽 계단실 열려 있나? 남쪽 계단실 폐쇄 불가. 불길 차단. 연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다. 밀려난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다. 그는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6층은 이미 지옥이었다. 불길은 문짝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나갔다. 5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1명. 6층 남쪽 마지막 호실. 신호음 확인했나? 신호음 들림.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내부에서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이 될 사실이었다. 호실 내부 진입 불가. 문 폐쇄. 재난 상황 자동 잠금 시스템. 그는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안전장비를 모두 갖춘 다른 팀원들과 달리 그는 혼자였다. 아이의 울음이 연기 속에 섞였다. 높은 음역대의 울음. 진짜 울음. 8살이었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훗날 이렇게 적었다. 엄마, 엄마. 인터뷰는 계속됐다. 그 아이가 구설에 오르내린 지 2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라디오 방송국의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켰다. 그 아이를 구했으니까요. 그것이 영웅입니다. 침묵이 있었다. 진짜 침묵. 라디오 주파수의 잡음도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는 구한 게 아니었어. 최근 재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 기자가 읽었다. 문은 안에서 잠겼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됐네. 법의학적 검사 결과 아이의 사인은 화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실이었다. 폐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 그리고 골절, 그리고 질식. 아이는 화재 이전에 질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리학적 시간 추정, 사망 약 3시간 전. 그 아이는 그 호실에서 이미 죽어 있었다. 기사에 나왔어. 모성애로 아이를 구한 소방관. 그 기사를 접었지. 나는. 그는 신문을 잃었다. 아직도 그 신문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한 건 시신이지. 이미 죽어있던 시신을 안고 나왔어. 그걸 우리는 구조라고 부르지 않아. 라디오 불빛이 서서히 꺼졌다. 의심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명확한 진실뿐이었다. 의심은 정보가 아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길게 드리워진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훈장이 놓여 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병원 정원을 바라본다. 창밖의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린다. 라디오에서 작은 목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온다. 볼륨은 아주 낮다. 손녀가 쓴 편지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다. 편지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훈장을 집어들었다. 훈장의 표면이 햇빛에 반사된다. 그의 주름진 손이 훈장 위를 천천히 훑는다. 표면은 매끄럽고 무겁다. 그는 편지를 다시 들어 읽는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라디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햇빛이 천천히 옮겨간다. 그는 훈장을 다시 탁자에 놓았다. 훈장은 조용히 빛난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긴다. 평화는 그렇게 왔다. 밤의 고요함이 깨진다. 경보음이 병동 전체를 울린다. 빨간 불이 천장에서 깜빡인다. 연기 감지기 하나가 미세한 연기를 감지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화재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거친 목소리가 복도를 울린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깨어난다. 노인들의 목소리가 겹친다. 그의 병실 문이 열린다. 간호사가 들어온다. 어르신,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진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환자복을 입은 몸으로 일어섰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복도로 나간다. 연기가 서서히 얇아진다. 간호사는 그를 밀어낸다. 이쪽입니다. 그는 한 번 멈춰선다. 지하 방향을 바라본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지하 탱크부터 막아야 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나온다. 간호사는 멈춘다. 어르신? 그는 이미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환자복 차림으로 지하로 향한다. 지하 통로는 어둡다. 비상등만이 길을 비춘다. 계단을 내려간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유류 밸브실의 문이 보인다. 문을 밀어 연다.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다. 작은 불이 천장 근처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밸브 방향으로 나아간다. 열은 피부를 태운다. 숨이 짧아진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는다. 밸브에 도달한다. 양손으로 집어잡았다. 녹슨 금속이 끽끽대며 움직인다. 한 바퀴, 두 바퀴, 밸브가 천천히 잠긴다. 불길이 천장을 스친다. 폭발음은 오지 않는다. 유류의 흐름이 멈췄다. 불은 서서히 약해진다. 그의 몸이 연기 속에서 흔들린다. 손에는 밸브의 뜨거운 자국이 남았다. 병원은 조용히 살아남았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인다. 시커먼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다. 관 위에 훈장이 놓여 있다. 훈장이 햇빛 아래 반짝인다. 라디오가 다시 울린다. 어제 새벽 요양병원 화재 사건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는 마지막까지 불을 막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하다. 사람들이 묵묵히 고개를 숙인다. 손녀가 앞으로 나온다. 훈장을 들어 올렸다. 훈장이 손 위에서 천천히 빛을 발한다. 묘비의 이름이 새겨진다. 돌 위에 글자가 하나씩 나타난다. 그의 이름이다. 이름 아래에 짧은 문구가 있다. 불을 막은 사람. 라디오의 음성이 계속된다. 그는 30년을 불과 싸웠고 마지막도 불 앞에 섰습니다. 배경음은 조용한 정적이다. 라디오 불빛이 천천히 사라진다. 화면은 검어진다. 마지막 문장만 남는다. 그의 이름은 행동으로 남았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불빛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퇴한 소방관 마지막 출동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